KF-21 보람의 개발 사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 제5호기의 한국 귀환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이 4.5세대 전투기 KF-21은 양산체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시제기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가운데 시 제5호기가 한국으로 회수되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비행기를 뺏겼다. 다시 돌려달라는 여론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도네시아는 계약상 분담금을 수년간 지연 납부해왔고 기술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시 제5호기 문제의 본질은 KF-21 공동개발 계약의 이행 여부에 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일부 시제기의 생산과 조립을 자국 내에서 진행하며 추후 48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실제 분담금 납부는 2017년 이후 수년간 중단되었고 인도네시아가 국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자국 기술진 파견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공동개발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 제5호기에 한국 귀환은 예견된 수순이었으며 한국은 자국 방위산업 독자화를 위해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며 사실상 단독 완성에 가까운 형식으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시 제5호기가 인니 기술진이 근무하던 현장에서 철수되자 인니 SNS와 언론에서는 한국이 우리 전투기를 훔쳐갔다. 배신이다 라는 표현이 쏟아졌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항해 청원까지 올라오며 사태가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단언한다. 기술 협력은 일방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측이 완성물에 대해 주장할 권리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법적 해석이다. 더구나 시 제5호기는 한국 내에서 설계, 조립, 시험을 마친 기체로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기여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뺏긴 것이라는 주장은 감정적 반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는 별개로 KF-21의 수출 전망은 오히려 더욱 밝아지고 있다. 동남아,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본격적인 수출 협상이 다수 진행 중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페루, 콜롬비아, 이집트 등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한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KF-21은 F-35보다는 저렴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F-16을 뛰어넘는 4.5세대 전투기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KF-21은 S 레이더, 아우스트, 익시엠, 공중급유, 초음속 순항 등 다양한 5세대급 요소를 탑재하고 있으며 추후 블록 3부터는 스텔스 성능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중형 전투기를 넘어 차세대 전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는 KF-21의 본격적인 수출을 위해 방산 금융 지원, 기술 서비스 패키지, 현지 조립 라인 설치 등 다양한 수출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KF-21의 전체 수출 규모는 최소 200대를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단일 기종으로는 이례적인 숫자이며 수출 단가 기준 약 8조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KF-21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가격의 고성능이라는 명확한 포지션 덕분이다. 미 F-35는 한 대당 1,2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고가 기종으로 개발 및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구매가 어려운 국가가 많다. 반면 KF-21은 700조 원 안팎의 가격에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며 수출국 맞춤형 개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한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기회이자 위기다.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빠르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술협력 재개의 성의를 보이는 동시에 48대 도입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정치 쟁점화한다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며 향후 KF-21을 포함한 모든 방산 협력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방산 분야는 특히 신뢰가 중요한 영역이며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성공을 함께 누릴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기술 주권을 잃은 손님으로 남을지는 지금 선택에 달려있다. KF-21의 양산 일정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026년 전력화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120대를 한국 공군이 도입할 예정이며 블록별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시제기 6호기까지의 시험 결과가 매우 안정적이고 조종사들 사이에서 운용성이 매우 뛰어난 기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조기 양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블록 2부터는 지상 정밀 타격, 공대지 미사일 통합, 항모 이착륙 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어 단순한 공군 전투기에서 벗어나 한국 방산의 전력 투사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시 제5호기 회수 사태는 한국의 방산 독립, 기술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 레일 수 있다. 공동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흔들려온 기술 주도권을 바로잡고 한국형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국가의 전략적 자산을 제대로 지켜내고 정당한 파트너와 함께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한국 방산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KF-21은 단지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 기술력의 비행체다. 인도네시아가 그 위에 함께 탈지 아니면 멀리서 바라볼지는 결국 그들의 몫이다. 항공엔진 국산화 자주국방 넘어 미래 먹거리 핵심 타이밍 중국 지난 1일 한화에어로 창원 1사업장에서 만난 김원욱 한화에어 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자주국방은 물론 날개를 달고 있는 K방산의 수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독자 엔진 개발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초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총 14년에 걸쳐 약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1만 6천 파운드급, 애프터버너 작동 시 2만 4천 파운드, 성능의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엔진은 2040년쯤 양산이 예상되는 KF-21 블록 3에 탑재될 전망이다. 블록 3은 스텔스 도장, 무장 내장화 등 고도화된 기능이 적용되는 모델로 보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고출력을 내는 새로운 엔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개발 초기부터 전투기와 병행에 적합한 엔진을 설계 제작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력화 목표 시점이 2040년대 초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에는 본격적인 차세대 엔진 개발 착수가 필요하다. 김 단장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김 단장은 항공엔진 국산화의 당위성을 4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첫째는 자주국방의 완성이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은 미국 지휘사의 제품으로 면허 생산 방식으로 도입됐지만 일부 스텔스 기능이 제한된 버전이다. 김 단장은 죄산 엔진은 성능 개량이나 파생형 개발에 제약이 많다며 핵심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업그레이드와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엔진은 외형 대비 출력이 중요하다 하며
엔진 외경은 유지하되 내부 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해 공기 유입을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는 수출 제약 해소다. 과거 독일산 엔진을 탑재한 K9 자주포의 아랍에미리트, UAE 등 분쟁 지역 수출이 제한된 사례가 KF-21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김 단장은 우려했다. 자체 개발한 엔진이 있다면 기술 이전, 성능 개량 등으로 협상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수출 경쟁력 또한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셋째는 산업적 파급 효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첨단 엔진 개발 시 최대 68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며 이 중 80%는 소재 부품 등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에서 발생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엔진 일대를 생산하려면 수백 명의 전문가가 투입된다며 고용과 투자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약 200명 수준인 연구개발 인력을 2028년까지 5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는 운영 정비, M&O, 비용 절감이다. 항공기 운용 유지비 중 약 3분의 1이 엔진 관련 비용이며 이 중 60%가 부품 교체에서 발생한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부품 수급에만 1에서 2년이 걸려 부품 단가 상승과 조달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국산화에 성공하면 외화 유출을 막고 유지비도 줄일 수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도무기 무인기용 엔진 개발 경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다. 46년간 KF-5, KF-16, T-50, KF-21 등 약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으며 이 중 11종은 자체 개발 모델이다.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도 지로부터 제작권을 이양받아 국내에서 생산한다. 민간 항공기 부품 생산 경험도 풍부하다. 업계에선 현재 운항 중인 민항기 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부품이 안 들어간 기체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창원에 위치한 스마트 팩토리는 세계 수준의 품질과 생산 효율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단장은 궁극적으로 KF-21 블록 3 이상급의 자체 개발한 엔진을 탑재해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개발 중인 코어 엔진은 터보팬, 터보샤프트, 터보프롭 등으로 파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독자 엔진을 갖고 5세대급 이상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세계에서 5곳밖에 없다며 우리나라가 6번째 국가가 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